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여기가 42강이잖아요. 42강, 43강을 열어서 43강을 열지 말고 그냥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냥 포트펜을 하나 새로 만들고 여기다가 이미지 하나를 가져와 볼게요. 이미지 하나를 자,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식의 이미지. 근데 이거를 저는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미지를 그냥 div 태그로 감쌀게요.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하냐면 그냥 이제 이미지를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이미지는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비율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비율. 비율. 자, 이미지의 크기를 제가 딱히 정해주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CSS에다가 이 이미지에다가 뭐 넓이는 몇, 높이는 몇 따로 지정해준 게 있나요? 안 해줬죠.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미지는 각각의 갖고 있는 고유의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미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 이미지는 크기를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를 주소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이 이미지의 고유의 비율이 300대 2, 그러니까 300대 200, 300 가로가 300, 높이가 200이라는 그 이미지의 고유의 그 비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그러니까 이미지는 고유의 크기를 갖고 있다 라는 걸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 이미지 태그에다가 그냥 보더 그냥 보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마진 20픽셀 이렇게 줘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자, 그 이미지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저는 섹션, 그냥 섹션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다가 내부, 그리고 하나 더 이미지 4개를 총 만들어 볼게요. 저는 여기다가 이거 뭘 넣으면 되냐? 아티클, 우리 배운 거 다 나오죠? 아티클. 자, 이런 상태에서 저는 뭘 줄 거냐면 div 이미지에다가 width 600픽셀이라는 걸 줘볼게요. 600픽셀. 자, 그리고 섹션에다가 섹션, 그리고 섹션 이미지에다가 width 600픽셀, 그 다음에 height 600픽셀 이런 식으로 접었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처음에 이미지를 너비만 변경을 했잖아요. 그쵸? div 안에 있는 이미지, 즉 이 첫 번째 이미지에다가 너비만 줬단 말이에요. 근데 너비에 맞춰서 높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너비에 맞춰서 높이 또한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쵸, 변했죠. 처음에는 이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너비만 줬는데 자동으로 높이 또한 조절된 거, 바뀐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도 말했죠? 각 이미지는 고유에 갖고 있는 비율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높이를 지정해 주지 않아도 그냥 너비만 줬을 때 이 비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높이가 늘어난다. 내가 너비만 줬지만 높이도 자동적으로 비율에 의해서 늘어난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이제 비율이 알아서 늘어나는데, 제가 만약에 높이를 강제적으로 너비와 높이를 강제적으로 주면 어떻게 돼요? 자, 보이시나요? 이게 두 번째 사진인데, 섹션에다가 준 이미지인데 내가 너비와 높이를 강제적으로 줬더니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높이를 극단적으로 줘볼까요? 800픽셀.
자, 보이세요? 높이를 극단적으로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높이가 늘어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사진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고유의 비율을 내가 파괴시켜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런 식의 이미지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좀 늘어나는 걸 우리의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600이라 주고, 이 상태에서 저는 내부에다가 내부 이미지 그리고 위드 똑같이 위드 600픽셀 그리고 height 600픽셀 이렇게 줘볼게요. 자, 이게 세 번째 이미지거든요. 세 번째 이미지. 자, 내가 이 div에다 준 이미지는 너비만 건드렸을 때는 적절하게 잘 나와요. 이게 div 안에다 준 이미지인데, 근데 섹션의 이미지에다가 너비와 높이를 마음대로 주게 되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비율이 깨지면서 이미지가 늘어난다. 자, 근데 제가 이게 내부 이미지인데 내부 안에다가 어떤 걸 줄 거냐면 오브젝트 핏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여기다가 contain이라는 값을 줘볼게요. 자, 보이세요? 제가 내부 이미지 안에다가 제가 오브젝트 핏 contain이라는 값을 주게 되면 이미지의 고유의 비율이 지켜집니다. 아까 고유의 이미지가 이거잖아요. 이거 첫 번째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브젝트 핏 안에 contain이라는 값을 주게 되면 이미지가 고유의 비율이 지켜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어떻게 되죠? 자, 이미지의 너비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미지가 최대한 어느 정도 늘어지게 되겠죠. 근데 자, 다시 그림판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림판을 새로 만들어서, 자, 이런 식의 박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식의 박스가 있는데, 자,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가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다고 보면 안 돼.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미지의 너비가 늘어난다고 생각합시다. 이미지가 최대한 어느 정도 늘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넓어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넓어지다 보면 최대한 좌측과 우측벽을 만나겠죠. 그쵸? 좌측과 우측벽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핏 컨테인이 뭐냐면 이 이미지가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큰 네모 안에 이미지 범위 안에서 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커진다는 거예요. 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컨테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비율이 지켜지기는 지켜지는데 이런 위에 보면 빈 공간이 남는다는 거예요. 위아래로. 비율은 지켜지되 위아래로 빈 공간이 남겨진다. 왜 그래요? 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고유의 비율과 우리가 준 너비와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공간은 뭐예요? 위드 600, 높이 600의 상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브젝트 핏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비율이 지켜진다. 대신에 위아래로 공간이 생긴다. 이걸 다시 지우게 되면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 비율이 파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걸 우리의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티클을 한번 줘볼게요. 여기 아티클, 그리고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티클과 내부를 잠깐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어떤 걸 줄 거냐면 오브젝트 핏 커버라는 값이 있습니다. 커버. 자, 커버를 주게 되면 이게 이제 섹션에다가 아티클에다가 이미지 커버라는 값을 준 건데,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커버는 어떤 뜻이에요? 커버는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는다는 뜻. 자, 지금 이 두 번째 사진과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이 달라요. 미묘하지만 달라요. 보시면 자, 두 번째는, 자, 보세요. 두 번째는 어떻게든 이미지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미지가 다 나오지만 세 번째 이미지는 어떻게 됐어요? 잘렸단 말이에요. 이미지가 잘렸어요. 자, 다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미지가 넓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사각형을 넣게 되면 컨테인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가 비율을 유지한 채로 커질 수 있을 만큼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빈 공간이 생길 수 있는데 커버는 어떻게 되냐? 얘를 채우기 위해 비율이 끝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끝까지 이런 식으로 얘 비율을 채우기 위해서 얘를 채우기 위해 비율을 유지한 채로 끝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맞춰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간에 맞춰지기 때문에 양옆에 뭐가 생겨요? 잘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공간이 이제 잘렸죠. 이미지가 보시면 이미지가 잘린 거란 말이에요. 또는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생긴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잘리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내가 이미지 엘리먼트 넓이는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렇게 큰 사각형을 잡아놨는데 이미지 넓이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높이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늘어나서 위아래가 이런 식으로 잘리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글씨를 이제 넓이가 채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늘어난 케이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옆이 잘린 경우다. 자, 정리하자면 이미지는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원본 비율로 나옵니다. 원본 비율 이제 300, 200이니까 3대2 비율로 원본 이미지는 그냥 놔두면 원래 이미지 비율대로 나옵니다. 근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DIV처럼 너비만 건들거나 또는 높이만 건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너비만 건들거나 높이만을 건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근데 너비하고 높이를 이런 식으로 다 건들면 이러한 끔찍한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차지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이미지를 제가 800픽셀 이런 식으로 넓이를 해봅시다. 넓이를 800픽셀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가 잘렸네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 컨테인 오브젝트 필드에 컨테인을 주던가 아니면 커버를 주던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커버는 뭐예요? 커버는 이런 식으로 비율이 유지한 상태에서 가득 채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대신 잘림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컨테인은 뭐예요? 이게 컨테인이잖아요. 컨테인은 뭐냐면 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커지긴 커지는데 잘리지는 않는다. 대신 빈 공간이 생긴다. 빈 공간이. 간혹 이제 이미지 작업을 하시고 나서 강사님 위아래로 빈 공간이 막 생기는데요. 막 여백이 생긴대요. 막 그런 말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간혹 보면 이미지 비율을 이제 해놓고 내가 늘려놓고 컨테인 값을 준 경우 이런 식으로 여백이 생긴다. 그래서 보통은 이 비율을 유지한 채로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사실은. 그래서 이미지 오브젝트 컨테인과 커버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